숨이 멎으려고 하면 죽은 자가 누워있는 사자가 누워있는 자세처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고 목에 있는 양쪽 경동맥을 눌러라. 피가 통하지 않도록 세게 눌러서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풀어나가 중앙통로로 들어가 다시 빠져나오지 않고 정수리에 있는 브라우마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갈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제 곧 죽을 사람한테 이렇게 하기는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완벽한 그런 이해를 갖춘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질 때 그냥 거기 혼미해져서 그냥 빠져서 그냥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사람한테 좀 자극을 가해서 좀 약간 정신을 차리게 하는 얘기가 아직 갈 때가 아니라 이거야. 그렇게 좀 해주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막 잘못하다가 경동맥을 눌러서 네가 사형죄가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원래 죽을 사람이 아닌데 네가 눌러서 죽은 게 되면 안 되잖아.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면 의식이 이렇게 중앙통로에서 막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서 7번 차크라 브라우마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야 고차 영역으로 간다고. 아니면은 막 여기저기 흩어지겠죠. 그래서 일로 딱 모이게 해줘라 이 얘기야. 본인이 집중할 수 있으면은 좋고 본인이 집중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옆에서 그걸 스승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네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문제다. 자, 이때 앞에서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주어라. 영혼이 브라우마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순간 몸 밖에 투명한 빛을 경험하는 중간계로 들어가기와 동시에 진리의 몸에 대한 순수한 각성이 생긴다. 이 경험은 누구나 한다. 그게 이제 육체가 없는 그러한 순수한 상대적으로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은 누구나 한다. 외적인 숨이 멎은 후에도 내적인 숨은 한동안 남아있다. 이때 온몸에 퍼져있던 프라다가 중앙통로로 퇴각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식을 잃었다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다. 어떻게 사라지냐 또는 프라나와 의식 에너지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개인적으로 차이가 난다. 수행을 통해 정신의 안정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던 사람이나 의식 에너지 통로를 상당히 활성화시킨 사람에게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앞에서 읽은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도록 하라. 그래서 그의 결단이 확고해지게 하라. 눈, 코, 귀 등의 감각기관에서 누런 액체가 흘러나올 때까지 거듭거듭 읽어주라. 악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이나 의식 에너지 통로가 막혀있는 사람에게는 몸 밖에서 투명한 빛을 경험하는 중간계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의식 에너지 통로를 활성화시키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투명한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충분히 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나 시간을 놓쳤어도 계속 거기 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 여러 번 읽어주고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을 가다듬게 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 혹은 악을 일삼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찰나 시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사실상 없죠. 훈련돼도 놓칠 판에 그냥 그거를 경험해도 그게 경험인지 그게 그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이 상태가 한 끼 밥 먹는 시간 정도만 지속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전과 탄트라 문헌은 외적인 숨이 멎은 후 의식이 중앙통로에 머무는 기간을 4일 반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자, 어쨌든 죽은 사람이 이 상태에 머무는 동안 투명한 빛에 대해서 거듭거듭 설명해 주어야 된다. 자, 아까 이제 장미십자의 신학에서는 이틀에서 3일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4일 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개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대략 2, 3일 정도 그 정도는 그 영혼의 에테르체가 완전히 다 용해가 안 된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 2, 3일 정도는. 하여튼 그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에테르체가 완전히 다 빠져나오고 우주로 용해돼서 들어가 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 며칠 동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 가르침을 읽어주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다.
설명해 주는 방법은 이렇다. 생전에 받은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죽음의 해체 과정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의 스승이나 영적 형제 자매 또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곁에 앉아서 해체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어야 된다. 자, 그 징조들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대가 보고 있는 신기루는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해체되고 있는 징조라고, 자욱한 연기는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해체되고 있는 징조라고, 반짝이는 반딧불은 물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해체되고 있는 징조라고, 밝은 촛불은 바람의 요소가 공의식으로 해체되고 있는 징조라고, 달빛 밝은 하늘은 의식이 1단계 직관으로 해체되고 있는 징조라고, 햇빛 찬란한 하늘은 1단계 직관이 2단계 직관으로 해체되고 있는 징조라고, 순수한 어둠은 2단계가 3단계 직관으로 해체되고 있는 징조라고, 투명한 새벽빛은 3단계 직관이 투명한 빛 속으로 해체되어 들어가는 징조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죽음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참선이나 명상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3단계 직관이 투명한 빛으로 해체된다. 여기까지 갈 때 몇 단계가 들어있어요? 상당히 많은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겠죠? 투명한 빛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려면 흙과 물과 바람과 불을 먼저 다 해체시키고 그리고 나서 1, 2, 3단계 직관들을 해체시키고 그제서야 비로소 투명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즉 모든 물질적인 구조 안에도 투명한 빛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각하려면 그러한 모든 단계들을 해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이제 몸이 이제 끊어져서 없어지니까 원소들이 해체되는 과정이 나타나겠죠. 네. 그렇잖아. 내 안에 원소들이 해체되는 과정이 죽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잖아. 네. 근데 지금 안 죽었잖아. 네. 그럼 이제 훈련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환해서 체험한다고 할 때, 실습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상상을 해야 되겠죠. 심상을 해야 되겠지. 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의 흑의 요소가 해체되는 과정을 상상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심상이다, 그게? 신기루. 응? 신기루 같은 게 나타난다. 근데 그 신기루가, 네. 그러니까 흙바람 같은 느낌일까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뭐 안개 같은 느낌일까요? 흙바람. 응? 모래. 자, 신기루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흙의 느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즉 무슨 말이냐면, 흙원소가 해체된다라는 것은, 어떤 신기루 같은 마야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흙인 것처럼까지 상상을 하는 건 좀 과도합니다만, 그래서 마치, 어떤 그런, 환상이나 신기루 같은 게 이렇게 싹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사막에서 막, 이렇게, 오아시스. 그 탈수가 된 사람 눈앞에 막 신기루 같은 게 나타나는데 그 신기루가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른아른한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한다. 즉, 내 안에 흑원소가 해체되는 과정으로서의 심상. 그럼 육체에서 흑원소가 빠져나가는 거를 같이 상상하면서 신기루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해도 되겠죠. 네. 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기가 일어나는데, 연기가 일어나는 건 이제 물이 불로, 바뀌는 과정이다. 응? 이걸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약간 뜨거운 수증기 같은 게 쫙 일어나는 것 같이 상상하면 되겠지, 그지? 그쵸? 물이 이제, 전기로 바뀌는 거잖아. 불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다. 반짝이는 반딧불은, 불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해체되고 있는 징조라고. 자, 그래서 바람이 불로 해체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응? 근데 불이 바람으로 해체된다. 그러니까 뭐라는 걸 대번에 알겠어. 응? 각 차크라에 대응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대번에 알겠잖아. 즉, 4번 차크라를 얘기하잖아. 3번 차크라. 1번, 2번, 3번, 4번 차크라 얘기하잖아. 4번 차크라가,
공기 원소잖아요. 그렇죠? 대응되는 게. 네. 그래서 4번 차크라까지 레벨이 올라오면 이제 어떻게 된다? 불이 바람의 요소로 해체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불 원소가 더 진동이 높죠, 바람보다. 네. 그래서 차크라에서는 불이 더 위에 있어요. 아니, 바람이. 아시겠죠? 차크라에서는. 더 저차적인 요소에 있는 불은 더 많이 물질화된 불이겠죠.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위산이라고 그랬잖아, 위산. 위산. 자, 그게 이제, 저차화된 물질화된 불이겠죠. 실제로 불처럼 작용을 하죠, 위산은. 자, 밝은 촛불은 바람의 요소가 의식으로 해체되고 있는 징조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디에요? 공, 의식, 공, 아카샤. 여기 이제 5번 차크라잖아. 네. 그래서 바람이 이제 밝은 촛불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5번 차크라의 레벨로 올라가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달빛 밝은 하늘이 나타난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신기루가 나타났다가 물안개 같은 게 이렇게 쫙 증기 같은 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반딧불 같은 게 반짝반짝하게 나타났다가 반딧불 같은 건 아주 조그만 불빛이잖아. 네. 그러다가 이제 밝은 촛불이 딱 켜져.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달빛. 자, 그럼 이제 하늘에 달빛이 이렇게 쫙 있는 맑은 달이 잘 떠 있는 그런 하늘 같은 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의식이 1단계 직관으로 해체되고 있는 상태다. 즉 6번 차크라 레벨에 들어온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난다? 달빛 찬란한. 이제 대낮이 쫙 펼쳐진다는 얘기야. 네. 그게 이제 7번 차크라까지 여러분이 들어온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나가면 이제 7번 차크라 나가면 어디예요? 우주. 우주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나타나? 순수한 어둠이라는 게 나타나죠. 우주 공간. 네. 순수한 어둠.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때가 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투명한 새벽빛이 나타난다. 투명한 새벽빛이 뭔지 다 알죠? 몰라요? 알죠? 알아요. 이제 막 해가 떴을 때, 근데 그때 아직 어둡죠? 네. 그때 이제 막 일출일 때 딱 나타나는 공간에 있는 빛. 그때 태양 말고, 일출 때 태양 말고, 태양이 쫙 뜨게 되면 공간이 갑자기 싹 밝아지잖아. 네. 대낮처럼 밝은 건 아니지만, 네. 그때 공간에 깔린 게 뭐냐면 투명한 새벽빛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바로 3단계 직관이 투명한 빛 속으로 해체되어 들어가는 징조다.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투명한 빛,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일단 실습을 하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